근데 아까 네. 발표 결과가 나온 건데 저는 아마 오늘 대구 경북까지 안 좋을 거예요. 그 수도권 네, 저는 이제 충청 호남 치고 올라가면서 올라갈 거예요. 각오하고 있습니다. 야, 여기 한번 보면 지금 보자. 아, 5,900 6,045 그런. 네. 야, 우리 한준호 후보가 하면 늘 그 같은 느낌이 들어. 아, 그래요? 한번 봐야죠. 예. 그런 스트레스 쌓이네. 우리 한 말씀 하시죠. 네. 아, 이거 켜진 겁니까? 지금 방송 중이잖아요. 아, 그래요? 아, 몰라. 사담을 나누고 있었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근데 이게 최고위 선거를 처음 나갔을 때도 떨리긴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아, 내가 이렇게 무대에서 떨었나? 그래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원래 무대 체질이시잖아요. 근데 저는 방송을 할 때도 카메라 울렁증이 좀 있긴 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의외인데. 계속 계시니까 좀 힘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말씀 계속 하시니까. 뭐 재밌네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뭐 아까 제가 그 강선웅 네, 네. 어디 만나는 자리에 네. 그 옥수수 밭이 있더라고요. 좋아하시잖아요. 네. 네. 근데 옥수수 밭 위에 잠자리들이 막 날아다니고 있어요. 아, 계절이 벌써 이제 가을로 넘어갈 네. 때가 됐네요. 너무 오랜만에 본 있었는데 인식을 못했던 장면들인 거예요. 다 있었는데. 네. 제가 이렇게 대표님 모신 지가 좀 꽤 됐잖아요. 네. 근데 보면은 항상 어느 때 좋아하시냐면 시골,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골 모습 봤을 때 네. 가장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마음이 편해져요. 네.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래서 그 옥수수 밭 보니까 네. 옛날에 어릴 때 옥수수를 많이 키웠을 거 아니에요? 네네. 왜냐면 옥수수가 저게 아무 데나 심으면 자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심한 화장실 옆에 뭐 이런 빈대, 길 네. 옆에 막 이런데 네. 그냥 파고 이렇게 집어넣으면 자라요. 네네. 그러니까 우린 밭이 없으니까 그냥 틈만 나면 옥수수 심는 거예요. 모든 공간에. 그냥 뭐 이렇게 집 옆에 뭐 집 도랑 옆에 같은데. 도랑에 뭐 아무 데나 그냥 흙만 있으면 네. 옥수수를 심어요. 어. 거기 뭐 옥수수 한 대궁에서 보통 한두 개 달리거든요. 네네. 한두 개. 그 옥수수가 얼마나 귀했겠어요. 먹을 것도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옥수수 보면 옛날 생각나고, 그다음 옥수수 어머니가 삶아주면, 그 중에서 잘생긴 옥수수가 있어요. 좀 예쁜 거. 옥수수 생긴 모양이 달라다. 네. 예쁘게 생긴 게 있어요. 네. 그거 골라가지고 숨겨놓고 막 이렇게. 아이고, 저는 사실 오늘이 저희 어머니 기일이에요. 아, 그러세요? 네, 저는 대구 하고 나서 이제 제사 지내러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딱 10년 됐거든요. 네. 그래서 대표님도 어머님 생각하시면 항상 좀 마음이 그렇죠. 짠하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어머니가 옥수수를 좋아하셔가지고 옥수수 얘기 잘 하시니까 문득 오늘 어머니 기일이구나 이게 떠올랐네. 그러니까 자세히 보니까 저기도 잠자리가 많네요. 네. 저는 여기 아까 김밥을 사가지고 저는 여기서 먹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여기 휴게소가 너무 작아서. 진짜 조그만하네, 휴게소가. 네. 아까 김병주 의원님도 잠깐 들렀다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가시고 했는데 저희가 식사 시간이 없을 것 같아 김밥을 사가지고 와서 여기서 먹었는데 한참 돌아보니까 이 경치가 워낙 좋더라고요. 영주. 네. 여기는 진짜 거의 뭐 휴게소 들를 일이 없었네, 나도. 네. 우리는 영주에서 빠져나가니까. 제가 아버님 산소가 봉화에 있거든요. 그렇죠. 같이 올라가 보지 않습니까? 눈 그러니까 오는 날 그러시구나. 눈 오는 날 갔었죠. 맞아, 우리 네. 집사람하고 사진. 그 사진 제가 찍은 거 아닙니까? 그랬나요? 네. 사진. 우리는 영주에서 이제 봉화로 빠져나가니까 영주 휴게소는 갈 일이 없고. 네. 근데 여기도 보면 참 제3자적 입장에서 보면 예쁜데. 네. 삶의 일부러 보면 힘든 곳이에요. 맞습니다. 그 아름다운 추억이라기보다는 네. 딱 보면 막 한숨 나고 막 뼈약뼈. 아까도 얘기 막 감자밭에, 콩밭에 그 열기 막 먹을 거 없어서 산에 막 헤매든 거 이런 생각 나니까 아름답다는 생각보다는 은퇴하고 농사 짓는다는 분들 진짜 농사 안 지어봐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 힘들죠 농사. 저희는 처가가 감귤 농사를 지으니까. 그렇다면서요. 네. 아이고 농약하고 한 번씩 하고 나면은
감귤은 진짜 농약 많이 치죠. 저희는 이제 그 천연 재료를 써서 하는 농약을 하다 보니까 더 자주 쳐야 됩니다. 근데 옆집에서 농약 치면은 그거 농약 안 치고 농사를 못 할 텐데. 다 도망와가지고. 네. 근데 저희 밭이 이제 빌레밭이라고 해가지고 돌밭이에요. 돌밭을 정으로 깨서 거기다 나무를 심고 이렇게 한 건데 이 빌레밭에서 나는 감귤들의 맛은 있는데 기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제 인근에 이게 빌레밭이다 보니까 감귤이 큰 데가 별로 없습니다. 돌밭을 빌레밭이라 그래요? 네네, 빌레밭이라고 합니다. 제주는 땅이라고 파면 다 돌이라면서요? 아, 그럼요. 돌 위에 흙이 살짝 덮여 있는 거지. 그래서 저희 처가가 왜 전에 한번 그 제주에 그 지난 당대표 그 토론회 제주에서 하고 나서 끝나고 저 가다가 내려주셨잖아요. 저희 처갓집에. 그 일대는 땅만 파면 다 유물입니다. 유물? 네. 전부 그 구석기 시대 유적이 있어서 거기는 개발하다가 갑자기 멈춰서 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네. 제주도 사람이 오래 전부터 살았던 모양이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용두암 근처인데 그 용두암 일대라 그런지 구석기 시대의 그 유물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에서도 그 제주시잖아요. 그렇죠. 제주 구제주시. 그렇죠. 공항 근처니까. 네. 거기가 옛날부터 좀 평지여서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았던 모양이에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로 같은 게 있는데 그 화산재가 흘러간 흔적이 있어서 아주 깊고 무슨 영화에 나오는 장면처럼 깊고 아주 묘하게 생겼습니다. 아이고 힘들시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도 아까 참 얘기했다 말았는데 네. 그래도 여유로 좀 마음을 열고 좀 풍광을 보니까 네. 좀 덜 힘들죠. 전에는 그냥 근데 좀 어때요? 선거요? 지금 이제 초반이라 진짜 이게 생각했던 거 많이 달라요. 저는 좀 뭐 그때도 말씀드리겠는데 크게 부담을 좀 덜 드리고 최고위 선거를 치르겠다는 좀 그 자신감이 요만큼 있었는데 막상 시작을 해보니까 당원 주권제를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이 표를 예상을 하기가 너무 어렵고요. 이번 선거는 정말 특이할 정도예요. 네. 그리고 죽음의 월드컵 죽음의 조에 가까운. 네. 아니 5위 6위 나오는 게 이렇게 받으면서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 물론 이제 제가 주력인 이제 지역은 아직 들어가진 않았죠. 호남이나 경기 쪽은. 네. 본거지가 경기도시니까. 저는 이제 경기고 또 호남 출신이고 그러시죠. 네. 식사를 못 하셨나봐요. 아니 먹기도 그랬어. 이것도 뭐 군것집 비슷하게 하는 것도 재미니까요. 이 육포가 아주 단단한 게 있고 좀 연한 게 있는데. 아 그런가요? 네. 우리는 뭐 안 먹어봐서 몰라. 그냥 아무거나 사다가. 무슨요? 저는 김밥을 하나 먹었습니다. 잠깐 김치소 후보도 잠깐 여기를 들러가길래 김밥이 남아서 거기를 하나 줬네요. 그래도 우리 박 후보님이 출마 결심을 할 때쯤에는 후보가 거의 없을 때잖아요. 그래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는 게 그때 그 한참 이제 말씀 나누면서 후보가 이렇게 없어가지고 걱정입니다 이런 말씀 하지 얼마 안 돼가지고 갑자기 대표님이 저런 말씀 하셔가지고 갑자기 후보가 이렇게 많이 나왔지. 제가 잠깐 타박했습니다. 잠깐. 알겠어요. 그때만 해도 후보가 이렇게 안 나와서 어떡하지? 진짜 그런 걱정을 했거든요. 네. 근데 저도 그때 한번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조금 기다리면 후보들이 눈치 봤다 나올 겁니다 그랬는데 정말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어요. 이게 전준위에서 당원들이 선택권을 갖는 걸로 50% 포션을 주는 걸로 바꾸는 바람에 사실 정봉주 후보나 이현주 그 때문에 나왔을 가능성이 그렇죠. 실제 메시지에도 뭐 당원분들만 보고 합니다 뭐 이런 메시지가 나오니까요. 그랬을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분이 꽤 유력하게 지금 현재 그렇죠. 아직 대의원표가 반영이 안 돼 있고
민주당 당원들이 많이 모여있는 이제 수도권이라든지 호남 지역을 아직 거쳐가지 않아서 몰라요 결과는. 네, 결과는 알 수가 없는데 초반 기세에서 눌린 건 맞습니다. 네, 이 영화 테이큰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딸이 이제 침대에 숨어있고 아빠가 전화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딸을 안심시키는 말을 하는데 결국에는 아빠가 너는 그래도 들켜서 끌려갈 거다. 끌려갈 때 네가 보이는 주변에 보이는 모든 것 그리고 너를 끌고 가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크게 이야기를 해라. 전화기가 켜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단서로 막 쫓아가서 딸을 구해내는 내용인데 납치. 네, 저희가 지금 이제 이 추세에서 기가 딱 눌리고 나서는 정신 바짝 차리고 어떻게든 상황에서 돌아오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근데 이게 이번 전당대회 최고위원 약간은 좀 잔인되고. 네. 어떤 면에서? 그게 제 입장에도 네. 그렇죠. 좋은 사람, 가까운 사람들이고 네네. 좋은 사람들이고 누가 해도 부족하지 않을. 맞습니다. 제가 그 예선 전에 그 투표할 때 한참 걸렸잖아요. 고민하셨고. 야, 너무 오래 걸린다고. 네, 여기서 저 찍었냐고 여쭤볼 수 아까 민영배 의원을 물어보던데 대답 안 했습니다. 제가. 네, 잘하셨습니다. 진짜 어려울 정도인데 네. 우리 당원분들도 좀 비슷해요. 그거는 후보들도 마찬가지인 게 저는 개인적으로 김병주 의원님, 김민석 의원님, 강선호 의원님 다 친해요. 근데 김병주 의원님이 나온다고 연락이 왔을 때 형님 저는 형님하고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김병주 의원 사실 예상 못했는데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텐데 아무래도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이슈가 많이 살아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제가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를 막 터트리던 시점에 정말 선거를 치렀으면은 그렇죠. 네, 뭐 저도 초반 기세가 나쁘진 않았을 텐데 계속 이슈는 이슈로 덮이니까. 108명이 다 나오진 않았지만 스스로는 이때 108이라고 보여주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권리당원들이셔서 네. 그래 많이 보시네요 이 시간에 일요일인데. 대구가 제가 수행실장 때 대표님 모시고 첫 지역 일정 갔던 데는 아시죠? 그랬나요? 서문시장이 대표님 모시고 첫 일정이었는데 저는 그때 너무 떨렸던 게 대구고 서문시장이고 완전 본진이지. 그렇죠. 거기에 이제 호랑이 굴을 들어가야 되는데 가가지고 혹시라도 뭐라도 던지면 어떡하나 내렸는데 뭐 욕설이 너무 많이 나오면 어떡하나 저는 이 걱정을 해가지고 저희 차로 먼저 이동을 해서 동선을 살피느라 갔는데 저는 좀 소름이 돋았어요. 현장에 딱 도착하고 그때 반응이 너무 좋았죠. 너무 좋았고 아예 동선을 다 소화를 할 수가 없어서 중간에 꺾었지 않습니까 안에서. 저희도 그때가 처음이라 좀 우왕좌왕하긴 했었는데 그럼에도 서문시장 반응이 너무 좋아서 굉장히 막 설렜던 그런 기억이 나요. 이 자리 오랜만에 앉아보고요. 그래요? 고생 많이 하셨죠? 아니 저는 그때 뭐 홍대에서 마지막 대구로 가실 때 인사드렸던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초선 의원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경험을 해서 대표님하고 해서 영광이었다는 말씀 드렸는데 저는 그게 아직도 딱 그 상태에서 시간이 멈춰 있어요. 당직도 홍보위원장 하느라 고생 많이 하시죠. 왜 그때 홍보위원장을 제안하셨을까 지금도 계속 감각이 있잖아요. 감각이. 근데 제대로 뭐 실력 발휘를 못하고 잘하셨어요. 당 자체가 이제 당원 주권 시대라 조금 더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이 되기는
장원의 중점이 있지 않았잖아. 그렇죠. 장원은 사실은 대상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데코레이션. 그렇죠. 지시를 하는 대상. 내가 그냥 주변을 둘러싸고 껍데기 그렇죠. 이런 정도에서 사실 당무가 많지 않았어. 네. 그 전에는 그냥 제 지도부가 결정하면 돼. 그럼 할 일도 없어요. 그냥 하면 돼. 근데 지금은 주체적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그렇죠. 오히려 일이 너무 많은데. 네, 당원들이 하는 거를 지금 뒷받침하기 바쁘니까. 그것도 뒷받침 줘야 되고, 네. 당원의 기회도 줘야 되고, 네. 하다 선거를 하나 해도 수십만 명씩, 막 수만 명씩도 줘야 되고, 맞습니다. 의사결정 과정도 복잡하고, 그 사이에 갈등도 많고. 네. 과거에는 그냥 뒷전에서 궁시렁거리고 지나갔을 사안들이 요즘은 전면에서 아주 중요한 현안이 되기도 하고 하니까 네. 당의 일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인력도 부족하고 불평은 쌓이고 네. 노동 강도는 높아지고 좀 그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당직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만나보면은 예전에 일하는 것과 너무 달라서 좀 당황해 하시는 것도 좀 느껴지고. 그럴 수 있죠. 앞으로 작전은 뭐예요? 제가 이렇게들 초반부터 세게 나올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메시지를 조금씩 올려가야지. 두 번째는 어쨌든 저희가 이제 이렇게 언론은 진짜 큰 문제예요. 저도 이제 언론사에서 일을 하긴 했지만 심각하죠. 뭐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 뭐 종편 지금 아무도 종편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일방적으로 막고 그러지 그냥. 편파적이라고 하는데 TV조선, 채널A 뭐 이런 데들 편파적 보도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국민들이 좀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알게 하자. 우리 당원들이 언론개혁이 필요한 걸 좀 느끼게 하자. 이게 제 원래 목표였었는데 생각보다 좀 빨리 이제 이거 좀 의제를 바꿔야 돼. 네네 의제를 좀 물론 이제 언론개혁이라는 그건 틀은 아니고, 바꾸지 않는데 네. 다른 중점 의제를. 네네 그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뭐 저희가 이제 대의원들의 투표도 있고 권리당원들의 투표가 있는데 제가 잘할 수 있는 곳에서 잘해야 된다. A1 투표는 지금 전당대회 마지막 날 그렇습니다. 네. 그날 할 거죠. 아마 이 연설들이 실제 지금 현재 권리당원 투표에는 영향을 많이 못 미치지만 대의원 투표에는 누적이 돼서 영향을 미칠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다니면은 그래도 언론개혁 한 주로 뭐 이 얘기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메시지 안에 좀 하나 좀 집어넣고 싶었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건 좀 전략은 구사를 한다고 좀 되는 것 같지가 않아서 일단 최선을 다하려고 하겠습니다. 우리 연설들을 다 잘하시네요. 그러니까 이번에 진짜 네. 누구도 빼기 어려울 만큼 다들 네. 역량 있는 분들이어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 김민석 선배가 제 어렸을 때 약간 스타 의원이었어요. 굉장히 멋있는 뭐 총학생장 출신. 나이 차이가 얼마나요? 지금 한 10살 가까이 날 겁니다 아마. 거의가 63일 거예요. 네네 제가 이제 74년생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스타 의원인데 요즘 김민석 의원님 연설하는 걸 보면서 살아났죠. 예 옛날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네. 젊을 때. 예. 그래서 평소에 잘 몰랐다가 요즘 이제 연설하는 거 보면서 김민석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나 이런 것도 그때의 젊은 시절에 초롱초롱함으로 되돌아가는 것 같아요. 사물을 보는 시각도. 요즘 이제 눈빛을 많이 보는데 앉아가지고 오늘 저는 그 강원 연설에서 두 사람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대표님하고 김민석 선배하고 두 분이 보였는데 대표님 오늘 연설하는 걸 보면서 이거를 당대표 되시고 나서 여의도에서 최고위원회의 이렇게 하시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앞으로의 그 포부, 이 지역에 대한 희망 이런 것들을 좀 강연을 해보셔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오늘 좀 들었고 오늘 자연스럽게 녹화하시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김민석 선배
마이크도 한이 없어서 그렇게 할 네. 수밖에 없었어. 아니 근데 훨씬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당원 특별자치도 사람들에게 이제 뭐다 당원이시긴 했지만 여기가 어떻게 앞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고, 김민석 선배는 오늘 특히나 그 말씀하신 대로 눈빛에서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김민석의 모습이 나와서 너무 좀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연설이 재밌을 때는 몸을 앞으로 숙이는 버릇이 좀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오늘 딱 두 분 할 때 제가 이렇게 몸을 숙이고 있는 게 사진에 지금. 아까 민영배 후보가 얘기한 거기도 한데, 네. 당원들은 종합적인 사고를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뭐 투표에 평소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강비를 내면서 민주당 당원이라고 등록하고 자기 비용을 지출하고 네. 그걸 1년 내내 몇 년 동안 계속 유지하고, 이런 사람 중에 일부가 40% 가까이가 투표하잖아요. 네. 이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매우 종합적인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가 이재명하고 더 가깝지? 멀면은 아무래도 마이너스적인 영향을 줄 텐데, 그렇죠. 더 가깝다는 얘기로 플러스 요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누가 맞는 게 앞으로 민주당에 더 나을까? 이걸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반대로 이제 말씀하신 거를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는데, 예전에는 저희가 뭐 이 표현이 좀 죄송하긴 한데 그 당원들, 조직들을 장기할로 썼는데 요즘 당원들이 저희 의원들이나 그 당의 주요 조직들을 장기할로 쓰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네. 너는 폼, 너는 차, 이제 너는 졸. 이게 그러네. 당원들이 저희를 가지고 그 포진을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걸 어필하는 거죠. 저는 폼이다. 저는 차입니다. 이런 어필을 하고 있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좋더라고요. 네. 6,300, 250분이 계속 보고 계시네요. 좀 늘었는데? 6,300까지 늘어나더니 지금 이 시간에 뭐 성당 교회 다녀오시고 좀 식사하시고 하는 시간이라. 제가 지금 안동을 지나가잖아요. 네. 낙동강. 고향이시죠? 고향. 낙동강. 낙동강 오리알 얘기하나? 아니요. 낙동강 오리알이라는 비유를 하는데 왜 낙동강 오리알이라고 부르나? 그렇죠. 그거 찾아봤어요? 아니, 안 찾아봤습니다. 알 수는 없는데 네. 낙동강 오리알이라고 하면 따로 이렇게 왜 떨어지는 정상적인 위치가 아닌 다른 위치에 가 있는 걸 말하잖아요. 네, 낙동강 오리알. 네. 낙동강 오리알 됐다. 네. 저는 낙동강 상류의 한 지류의 개천에 옆에 살았지만, 네. 그래도 낙동강, 그래서 우리 근처 흘러가는 강이지 이렇게 어릴 때 생각하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으로 낙동강 옆으로 버스를 타고 지나갔던 기억이 있어요. 낙동강을 딱 보니까 무슨 물이 저렇게 많아? 왜 물이 새파래? 시골 겨울물 푸른색이 없어요. 네. 그리고 뭐 거의 일렁일렁 하는 게 뭐 엄청난 뭐 잉어 같은 큰 고기들이 막 지나가는 그런 상상, 그런 게 있었는데, 저기에 오리알이 왜 있어? 낙동강 오리알이라는데 그 강에 왜 오리알이 있을까? 뜬금없긴 하네요. 뜬금없죠. 네. 근데 그거를 아무도 그 연원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낙동강 학술적으로 오리알 증명되기 있어. 낙동강 오리알 됐다. 근데 나중에 저는 이게 그 말이구나 라고 제가 생각한 게 있는데, 오리는 둥지에 알을 낳지 않아요. 그런가요? 네. 어디? 닭은 자기 둥지에 알을 낳는데, 네네. 오리는 아무 데나 나. 그래요? 오리를 키우는 사람들은 네. 오리 알을 주스로 다녀. 오리 알을 주스로 왔다 갔다 하는 곳에. 네네네. 또 아무 데나. 저는 오리를 많이 이렇게 접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렇대요. 오리는 알을 아무 데나 안 낳는데.
그래가지고 오리 알 줍는 게 일인 거예요. 근데 이 오리가 낙동강에 놀러 갔다가 아무데나 알을 낳으면 그거 어떻게 찾냐고. 밥처럼 옆에다 놔주는 그래, 것도 밥도 아니고 네. 예측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버려지는 거야. 낙동강에 가서 알을 낳고 집에 돌아오면 어떻게 주인이 알을 찾냐고. 알은 그 집 근처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데서 네. 낳아야지. 강에 가서 놓고 오는데. 죽는 게 임자네요. 죽는 게 오리 임자죠. 주인은. 그렇다는 설도 있습니다. 낙동강 오리 알.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찾아봐야 돼요. 누가 정확하게 좀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그 사진은 좀 이 학술 연구를 좀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제가 캐나다에 네. 그 가서 보니까 아니 아무런 유물적 가치가 없는 거를 유물처럼 표시해놓고 그래서 아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뭐 기껏 있는 게 인디언들 뭐 이렇게 네. 그런 그게 왜 저런 데다가 유물적 가치도 없는 데다가 마치 큰 의미가 있는 게 생길까 했더니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뭘 특별히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거야 이게.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온 네. 동네가 막 아까 얘기한 대로 땅 파면은 무슨 신석기 유물 나오고 그렇죠. 거긴 그런 게 없거든요. 우리는 아무데나 땅 파면 뭐 조선 유물 나오고 그렇죠. 서울도 마찬가지. 네, 뭐 고려 유물 나오고 이 언어도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이 언어의 한계가 가진 네. 의미라고 하는 게 너무 네. 만약 캐나다 같은 데 가면은 이민도 온 지 얼마 안 됐고 인디언 문화는 뭐 한풀 부족하니까 없는 걸 막 만들어야 될 정도로 작은 게 귀한 거예요. 우리는 작은 게 안 귀하잖아. 그렇죠. 큰 것도 안 귀해. 너무 많아. 그게 굉장히 이게 전략인데 싱가포르이 이렇게 불을 뿜는 멀라이언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멀라이언이. 아, 뭐 어디 공원에 있는 그 그래. 여러 군데 서 있긴 한데 가장 유명한 게 이제 그 저희 쌍용에서 지은 호텔이 있는데 배 모양으로 해서 수영장이 달린 마리나 베이 샌즈라는 데인데 그쪽에 이제 멀라이언이 물을 뿜는데 싱가포르이 역사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MBC 역사보다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낸 거예요. 아, 멀메이드하고 라이언. 싱가포르 이제 라이온의 섬이란 뜻이니까. 아, 그거 다 메꿔가지고 만든 섬이잖아요. 네네네. 거기는 기존에 존재하던 섬을 인도네시아 왕자가 발견했는데 이제 사자가 사는 것처럼 뭔가 느꼈나 봐요. 그래서 사자의 섬에서 아, 이게 싱가포르야? 네네. 그래서 싱가플라. 그러니까 싱가가 이제 그 사자란 사자예요? 뜻이고요. 예, 플라우르가 섬이란 뜻인데 사자섬이란 뜻이고. 아, 억지로 만들어냈네. 네. 문화가 억지로 만들어진 것 같죠. 제가 경기도 있을 때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휴양림이 있어요. 네. 몇 개 있어. 그랬더니 어떤 직원들이 스토리를 만들고 있더라고. 우리는 있는 스토리를 텔링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산에 뭐가 있겠어? 근데 옛날에 전설이 있었대. 그래서 네. 왕비가 도망하러 와서 뭐죠. 그래서 거기다 곳곳에다가 왕비가 쉬어갔던 거 같은 네. 그 스토리를 만들고 있더라고. 스토리텔링을 하는 게 아니라 스토리를 메이킹하고 있더라고. 네. 근데 그것도 세월이 좀 한 30년 지나고 누가 만들었는지도 알 수 없고 왜 그런 기획을 했는지도 알 수 없어. 진짜 스토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거 좀 많이 해라. 근데 아이디어가 워낙 좋으시잖아요. 그런 거 좀 많이 해라. 네. 올라가다 보니까 어디 방댕이 엉덩이로 깔고 앉은 것 같은 모양의 바위가 있어.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네. 돼 있는 거 이렇게. 네. 저기도 이름 지어라. 이건 괜찮은 것 같아요. 저 아무도 모르는데요. 아기로 하는 건 아니에요. 전설이 다 그런 거지 뭐. 옛날에 막 그런 거 하다 보니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 귀한 줄 알아야 되는데. 낙동강 오리알 연구 논문 이런 것도 나와 있는데. 그리고 낙동과 오리알은 계속 찾아보고 싶네요. 낙동강 다 지나왔는데 지금부터 부산까지 계속 낙동강이 계속 되니까. 네. 제가 대표님한테 선거 끝나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지역을 가다가 절을 하나 올라갔는데 그곳에서 왕이 이렇게 3명인가 나오는 곳이다 해가지고 들른 절이 있었어요. 갑자기 들린 절이. 앞에 보니까 봉우리가 이렇게 3개가 있었고 노을이 지고 있었는데 거기 한참 서 계시다가
그때가 아마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인 것 같은데 그 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네. 혹시 저기 아니에요? 오대산? 오대산이었던가요? 오대산에 그 배나무 밑에서 맞습니다. 아, 그 오대산. 지금 어디지? 네네, 오대산. 오대산. 상원사. 상원사이라고 그러나요? 상원사. 상원사. 월정사 위에 아. 오대산 입구에 월정사가 있고 네네. 거기 쭉 들어 산 깊은 곳에 들어가면 그렇죠, 깊은 곳에 찻길 끝나는 지점 네. 오른쪽 위에 상원사가 있어요. 네네. 상원사처럼 그때 비도 살짝 네. 내리고 그랬었는데. 스님하고 뒷모습을 찍었을 때 네. 슬픈 모습을 제가 이게 낙동강을 되게 좋아하는데 느낌으로 제가 그때 그 갔을 때 네. 대구 가서 그 노래 불렀잖아요. 낙동강 구비구비 이어진 벌판 빛내자 우리 경북 대한의 자랑. 이 경북 도민의 노래입니다. 그걸 기억해놨어요. 그때 초등학교 때 네. 초등학교 때 이 깡깡이 스피커 있잖아요. 네. 이렇게 된 거, 나팔처럼. 네네, 앞에 이렇게 나팔처럼. 네모나게. 추음기로 틀면은 깡깡깡 이렇게 울리는 그 스피커 있는데 그거를 조회 때 네. 우리 맨날 조회했잖아요. 그래서 차렷! 12시간 요즘 그런 거 잘 모르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전교생이 한 500명 됐는데 지금은 학교 문 닫아야 돼. 2명이 있다는 걸. 그러다 베트남에서 친구 몇 명하고 해서 좀 늘어서 유지되는 거 있는데 하여튼 그 고정에서 주로는 들었던 게 체육대회, 네. 운동회 네. 이럴 때 계속 그 노래를 듣는 거예요. 조회 때 조회 뭐 아레올레 아니요 경북 도민의 노래 그 다음에 위내자 우리 경북 대한의 절 이게 아예 머리 꽂혀 있는 거예요. 평생 남아있어. 신기하네요. 그래서 제가 경북 사람들한테 이 노래 아냐고 물어보니까 경북 사람 모르는 거예요 지금. 모를 것 같아요. 누가 도민의 노래를 부르냐고. 맞습니다. 저도 전주에 오래 살았지만 전북 노래, 뭐 전주 노래 이런 거 하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게 머리에 콱 박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경기 도민의 노래를 제가 못 외우고 있거든요. 제가 조회 시간에 맨날 불렀는데 네. 보고 잊어버렸어요. 물론 나중에 그거 없애버리지만 그 신일 작가가 만든 노래 그 가사인가 뭐 작곡인가 해서 안 하는 걸로 하고 신곡 모집해가지고 하다가 내가 만들었는데 하여튼 그 경기도 도민의 노래를 맨날 아침에 조회 때마다 내가 보고 불렀는데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이 경북 도민의 노래는 머리에 꽉 박혀서 확실히 내가 경상도 사람인 거죠. 그런데 표는 안 나와. 또 신기해요. 저도 이번에 처가 제주에서 좀 표를 기대했는데 표가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 안동 가셨을 때 차례인가 그렇게 갔는데 시장에서 그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길에 있는 거물전이 가는 집에서 사장님이 계속 나와서 계시다가 저 막 바빠서 막 가야 되는데 팔을 붙잡고 꼭 대통령 만들어가지고 데려오라고 그러셨는데 안동도 표가 이렇게 안 나왔어요. 그래서 좀 많이 나왔어요. 다른 때는 23% 그랬는데 안동에서는 29% 나왔는데요. 한 6% 더 나왔다더라고요. 그래서 큰 거죠. 그래서 고향 사람이라고 기억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안동 옆에 이따 내가 연설 때 그 얘기를 좀 할까 하는데 안동 옆이 영양군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영양이라는 동네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물어보니까 인구가 17,000명? 이 정도 된대요. 저도 뭐 이렇게 대선 때 다니면서 안 지은 게 많습니다. 근데 그 옆에가 봉화군. 저는 안동군. 근데 제가 태어나서 자란 곳은 영양군, 봉화군, 안동군 요 3개 군이 딱 접하는 그 삼과 꼭지점 같은 지역이에요. 거기에요. 그래가지고 그 산꼭대기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영양이고 왼쪽으로 가면 봉화예요. 이건 제가 오늘 처음 서 있는 자리는
예안이야. 안동 예안. 제가 안동은 예안면 네. 도촌리 지통마을 출생이거든요. 지통. 네, 맞게 그 골짜기에 제일 꼭대기. 네. 네, 거기서 났는데 예전은 그 골짜기에서 할아버지 산소는 영양이에요. 네. 영양군이에요. 네. 네. 할머니 산소는 그 밑에 안동이에요. 아버지하고 증조부모 산소는 어머니 산소, 그건 봉화예요. 봉화죠. 네네. 거기를 하루 만에 다 돌아다녀. 꼭지점을 두고 꼭지점을 두고 이렇게 하다 하면 하루에 3개분의 증조부, 할아버지, 할머니, 네네. 아버지, 어머니 요 6개를 다 도는 거예요. 네네. 가을되면 벌초해가면서 네. 벌초해가면 제역대쯤 되죠. 네. 산들 하나하나가 다 이게 높이가 있던데요. 네. 그냥 막 분산돼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어릴 때 귀병이 나가지고 아버지 손을 잡고 그 산을 넘어서 영양읍내를 가가지고 귀병 치료를 했던 기억이 나요. 어릴 때 귀병이 많았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면 그때 갔던 게 무슨 뭐 개머리 고개. 개머리 고기 거기도 있군요. 아니 개머리 많아요. 네, 많죠. 근데 왜 개머리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게요. 그것도 연구해봐야죠. 네. 개머리 있어. 개머리 그 고개 넘어서 오른쪽으로 가면 영양. 그래서 요즘은 거기가 인구가 17,000명밖에 안 되고 봉화도 마찬가지고. 일단 먹고 살기 어려워서 자꾸 젊은이들은 떠나고. 맞습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들은 없고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들 자꾸 돌아가시면 자꾸 인구가 줄고 나중에 결국은 농사 지을 사람도 없어진다. 되돌아와서 사회라 되는데 그 정봉주 의원이 그 봉화군에 있는 농어협동조합에 그 잠깐 뭘 했다가 떠나오고 막 그랬지. 그랬는데 하여튼 먹고 가서 귀농을 하지만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서 살 수가 없어. 소득이 수입이 유지가 안 돼요. 비용이 더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은 인구는 적고 땅은 넓으니까 다 논도 묵어, 밭도 묵어, 산길도 다 없어져. 산에 있던 밭들은 다 숲이 되고 있고 길거리는 유지 관리도 안 돼가지고 숲으로 다 우거져서 길이 사라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기회야. 내가 생각하기에 거기다 그냥 태양광 쫙 깔아. 독일같이 오솔길에 깔고 개천 위에 깔고 원툭에 깔고 밭툭에 깔고 묵은 밭에 깔고 도로 위에도 깔고. 아니 뭐 시골길에 뭐 도로 위에 쓸 일 뭐 있어요. 비 가리고 좋지. 차만이나 하나 해줄게. 그 생각까지 못했어요. 도로 위에 도시면 그 깔면 뭐 나중에 수리에 문제가 있느니 확장할 때 안 되는 거지만 시골에 뭔 상관이냐고 그게. 또 도로 2차선 위에 태양광 쫙 깔고 가끔 물 청소를 하면서 또 유지 관리하고 전기 코드 꽂아가지고 내가 밤에 뭐 가로등이나 집에 전기밥솥 뭐 쓸 거 다 쓰고 남는 거는 자동으로 다 전산으로 처리돼가지고 그날 전기 가격에 따라서 정산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돈을 다 넣어주고. 이게 똑같은 땅에 농사 짓는 것보다 몇 배로 소득이 높거든요. 독일이 아마 그런 걸로 조금 성공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왜 농사를 짓고 있냐고. 손해보는 농사를. 그러면 그 땅 없으면 못하면 안 되니까. 아니 시골에 그 개천 위에 도로 위에 밭둑 위에 농둑 위에 빈 땅은 예를 들면 2년 이상 묵은 땅에는 그 아무나 점유해가지고 그 임대료 일정 기준의 법정 임대료만 내면 쓸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거죠. 농지개혁처럼. 소유권은 인정해주고 뺏지는 말고 빈 땅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허용해주고.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논농사가 아니고 바람농사, 햇빛농사 지면 내가 보기엔 도시에서 생고생하고 사는 것보다 훨씬 잘 살 수 있어요. 문제는
해도 전기를 어디다 파냐고. 팔 선이 없는데 네. 그 선을 우리가 정부에서 다 깔아주는 거지. 지금 그 배전선이죠. 네. 전기를 생산해가지고 팔기 위해서 네. 저 산꼭대기에 집 한 채만 있어도 전기선 다 깔아주잖아요. 그렇죠. 전기를 보내기 위해서. 네. 근데 전기를 받기 위한 선으로 보내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선으로 바꿔주면 되거든요. 또 저기도 꽂아가지고 저기 신명 송배전망이지 그게 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주고 나면 그 원하는 데는 꽂아가지고 할 수 있게만 해주면 전국에서 전기 생산해서 먹고 사는데 에너지 수입 안 해도 되고 지금 재생에너지가 없어서 난리인데 아, 그럼요. 그 기업들 지원도 해주고 네. 아리백도 대비하고 탄소 국경세 주는 게 아니라 받을 수도 있고 네. 그럼 국민들 살죠. 이 지역에 인구 소멸이 왜 되냐고요. 오지 말래도 막 들어올 텐데. 아, 근데 인구 소멸 너무 큰 문제입니다, 지금. 아니 그거는 뭐 방법이 없어요. 뭐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나가는 걸 어떻게 말리냐고. 근데 먹고 살 길이 있잖아. 저기 저 빈밭에 저기 비었잖아요. 네, 네. 보이는 데들. 이 도로 있는데 이거 진입도로 있는데 다 비었잖아요. 네. 맨에다 전부 다 깔아서 코드만 딱 꽂으면 자동으로 딱딱 정산해서 돈 들어오면 통장에 돈 쫙 늘어나고. 2017년에 가족들하고 제가 하루에 한 500km씩 운전하면서 독일을 한번 돌아본 적이 있어요. 근데 독일 돌다 보면 꼭 이런 데에 보면 그 태양광 하얀하게 전지들이 쫙 깔려있죠. 그러니까 이런 뭐 절대농지나 지금 못 쓰게 하더라도 네. 저런 골짜기 저 비어있는데 저런데 그렇잖아요. 그러네요. 이거 있잖아요. 저거. 몇 가구 되지도 않네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정부가 지금 투자를 해가지고 전국에 망을 기본망을 깔고 네. 거기다 연결하는 거 각자 알아서 하게 만들어주면 일자리 생기지. 네. 수입 에너지 수입 대체하지. 재생에너지 생산하지. 지방 균형 발전 되지. 인구 소멸 문제 해결하지. 사람들 행복하지. 네. 도시에서 일자리 없이 저렇게 헤매는데 네. 오늘 시골 와가지고 그 농사 지으면 얼마나 좋아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에도 한번 제가 농담삼아 말씀드렸는데 국회의원 하시기 너무 답답하시겠습니다. 아깝지. 시간이 네. 아깝지. 근데 뭐 하고 싶은 건 지금 뭐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데 네. 그래서 사실 약간 소모적인 일 아닙니까? 이 자체가.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근데 이것도 뭐 국가 경영에 필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나는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 역량 늘 이런 식으로 막 맨날 누구 때려잡고 누구 괴롭히고 이런 데 쓰고 있는 게 너무 아까워요. 아까 정말 미치겠어. 아까워서 내 것도 아니지만 곳곳의 지자체장 중에 지금 국민의힘 쪽으로 바뀐 데들에서 네. 비슷한 성토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먹고 살기 어렵다는데 나는 태양광 농사 짓게 해주고 저기 고지대 있잖아요. 저런 고지대는 저 가만히 바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죠. 태양광이 아니라 저런 데 풍력 발전하게 하고 참 그리고 특히 이제 한반도 허리에 산맥이 흐르잖아요. 그렇죠. 그 산맥 위로 바람이 지나다니잖아. 네. 그러니까 강원도, 네. 저 충청북도, 네. 경북 이런 태백 산맥 능선들, 네. 백두대간. 백두대 그 위에는 물론 뭐 온동네가 다 하면 안 되지만 그 얼마나 넓은 지역인데 풍력 발전하기에 최강이라니까. 그러잖아요. 이 편서풍 지역이라 네. 바람이 언제나 태백산 넘어다니는데 악성을 넘는데 구름만 넘지 말고 거기 지나가는 바람들 좀 일부만 활용해가지고 전기 생산해서 팔면은 그 강원도나 경북이나 뭐 인구 소멸을 걱정합니까? 그거 오지 말래도 들어와서 다 먹고 살 텐데.
위에는 풍력 발전하고 밑에는 네. 태양광 발전하고 그 밑에는 인삼 신고. 아, 좋네요. 아, 그러게 진짜 시간이 지금 대선 끝나고 나서 2년 넘게 했는데 시간이 너무 아깝고. 너무 아깝죠. 네. 나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 어려워가지고 애 안 낳고 심지어 막 죽고 자살하고 이러는 걸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길이 있는데 네네.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네. 나는 우리 시골 그 예안 지통마을 네, 제동강. 그 산꼭대기에 그 오솔길들 있잖아요. 네네. 그 개천 위에 도로 위에 그런 데만 태양광 전기판 쫙 깔아도요 그 몇 가구는 먹고 산다니까. 그것도 풍족하게. 이 정치가 좀 바뀌면은 사실 국민 삶이 나아지는데 저희 지역만 해도 그 독거노인분들이 하루에 몇 분씩 계속 자살하세요. 그렇죠. 네, 고양시만 해도 그런데. 한준호 후보가 어떻게 하면 선거를 잘 이길 수 있다는데 연구를 하셔야죠. 지금 내 얘기를 할 게 아니고. 아이고. 저는 아무튼 이게 제가 보니까 초반에는 야뭐 한준호 되겠지 해가지고 저도 뭐 당연히 네. 되겠지 그런 생각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때도 아유 이렇게 두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막 사정을 하고 싶었는데 또 이제 생각하시는 게 있으셔서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막 매달리지 못하고 그냥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꼭 한 표를 주셔야 됩니다. 제가 할 일이 명확하게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 정치에 입문할 때도 그랬고 지금도 지금 20대 들어와서 방송 4법 2주 만에 만들었는데 교수진들이 보고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이 정도의 그 완벽성을 뛸 수 있게 할 수 있었으면 진작에 좀 하지 그랬냐. 그러니까 그거 참. 그래서 저는 제가 아무튼 지금 종편 출범 이후에 정말 그 언론 환경이 기울어져 있어서 얼마나 그때 공격 많이 당하셨어요. 그렇죠. 이만한 것만 하면 그냥 공격하고 막 물고 뜯고. 오늘도 보시면 김건희 뭐 비공개 조사 12시간을 받았다고 했대요? 네, 기사가 났는데 그걸 누가 증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거기에 대해 비평하는 언론 기사 하나도 없고 조사받았다 이걸로 그냥 받아쓰기만 하고. 그래서 이 언론 개혁을 반드시 해야 되고 이게 있어야만 보통 그러잖아요. 언덕길 올라가는 차보다 평지 달리는 차가 훨씬 수월한데 운동장이 기울어진 데를 달리기가 어려우니 이거를 좀 기계적으로라도 좀 수평을 맞추자는 게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언론 개혁 과제들이라 이거를 조금 기회를 주시면은 진짜 앞에 서서 열심히 할 수 있고 저는 다른 거보다 제 일하는 거 하나는 나름 좀 자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워낙에 전투적인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처럼 좀 약간 점잖은 이미지 때문에 좀 버겁긴 합니다 지금 선거가.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당원들이 어떤 사람이 되는 게 민주당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더 바람직할까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네. 거기에 맞춰야 되겠죠. 어쨌든 옆에서 보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한 분도 떨어지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역량 있는 분들이고. 그러니까 전에 최고위원 하셨던 분들, 지금 현재 최고위원 분들이 아유 그때 나오길 잘했다고. 지금 그렇게 보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최고위원의 위상이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이번 2년간의 이 당 운영을 보면서 최고위원들이 사실 권위도 좀 생겼고, 신뢰도 좀 생기고, 정치적으로 최고위원들 개인적으로 성장하는 기회도 된 것 같고. 예, 진짜 지난 지도부가 그렇죠. 네. 근데 그 이전 최고위원을 보면 봉숭아학당에 그
이상한 사람들처럼 인지돼가지고 이미지를 많이 훼손당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권한보다 역할 이 두 가지가 있으면 권한 쪽에 좀 치중하고 네. 본인들의 역할에 대해서 크게 드러나는 거 없죠. 책임자란 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최고위원을 하면 신뢰와 권위가 위상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떨어졌던 것 같아요. 네. 최고위원 하고 나면. 실제 그래서 최고위원 하시고 나서 선거에 떨어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되신 것 같아요. 최고위원 분들이 다. 이게 그 줄다리기랑 약간 좀 비슷해서 네. 힘센 사람만 5명 모아놓는다고 줄다리기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앞에서 구령도 넣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뒤에서 버텨줘야 되는 사람도 있고 네. 이 앞에서 수신호 해주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냥 한 번에 힘을 딱 줄 때 같이 줄 수 있는 이것도 필요해서 저는 사실 이거 5명을 권리당원분들이 투표를 할 때 네.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한 사람 여기서 자기 이제 내가 조금 이따 힘주면 돼 라고 해서 쉬는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 자기 역할은 이건데 다른 역할에 탐내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 다 감시하시는 거죠. 다 보고 계시겠죠. 네. 그래서 이 최고위원의 위상, 입지 이런 게 종전의 최고위원들과 완전히 달라지는 바람에 이번에는 좋은 분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좋은 분들이 진짜 많이 나왔어요. 뭐, 한 번에 나오기 좀 아깝다 네.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네. 빡세진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가면은 기싸움이 네. 옆에 한 사람이 열사라고 내려오잖아요. 네. 눈빛들이 다 변합니다. 근데 덕분에 좀 많이 배우는 것도 있고요. 네. 이러면서 당 전체가 좀 이렇게 수준이 좀 올라간다고 그럴까? 상향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연설을 이렇게 하면서 남들한테 훈수는 많이 넣어봤는데 네. 직접 많이 안 해봤으니까 저도 하면서 이제 다른 선배들 연설 내용도 좀 보고 하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좀 간절한 마음으로. 네, 간절한 마음으로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된다고 마음 가져주시는 거는 고마운데 꼭 표로 좀 성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거는 어떤 선거도 쉬운 게 없어요. 다 어려워요. 너무 어렵습니다. 결과도 알 수 없고 정말 뚜껑 열어봐야 알고 이겼다고 생각해서 방심하면 결과는 반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방심한 사람은 꼭 떨어져요. 네. 오히려 긴장감이 좀 들고 제가 이제 뭐 5등, 6등, 6등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제주도가 확실히 또 도움이 되는 말이지. 그래서 처음에는 좀 섭섭했다가 6등 할 걸 5등 만들어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표 차이는 지금 보니까 한 4등에서 6등까지가 혼전이거든요. 그래? 4, 5, 6이? 네, 4, 5, 6이 혼전이고 조금 이제 지역에 따라서 3, 4, 5, 6등이 좀 혼전이긴 한데 뭐 이제 아직 뭐 네, 아직은 소규모 지역이라 초반이라 이게 오늘까지는 사실은 토일 이틀간에 처음 하는 거잖아요. 네. 이 후보들의 활동이 이제 실제 영향을 미치는 거는 다음 주부터겠죠.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오히려 대구 경북 지금 내려가는데 전 대구 경북에서 더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도 하고는 있어요. 호남 출신이시니까 네. 수도권에 호남 출신. 이제 저희 같이 하는 저희 뭐 보좌진들이나 캠프분들에게도 오늘까지 결과는 우리가 이거는 담담하게 견디고 그렇죠. 지금 하던 데서 오히려 패턴이 어긋나거나 어그러지거나 우리의 기조가 여기서 갑자기 확 휘게 되면은 제대로 힘 발휘할 때 못하게 되니까 일단 이대로 계속해서 최소 호남까지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까지의 결과는 운동의 결과기보다는 그 이전에 그냥 일반적으로 형성됐던 분위기가 주로 반영됐을 테고, 그렇죠. 의도적인 선거 운동이 영향을 미치는 거는 다음 주부터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뭐 그동안에 다니면서 만났던 사람들의 영향, 그리고 이제 선거 내내 보였던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겠죠. 그 권리당원들이 지금 투표를
이번에 못했더라도 다음에 한 번 더 할 기회가 있다면서요? 그렇죠. ARS나 이런 걸 통해서 한번 ARS로 한다. 네네. 근데 시간이 워낙 짧아서 뭐 어느 정도의 전체 ARS는 전화 오면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잘 안 되겠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그게 이제 전체 50 중에서 한 1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5% 정도 영향력이나 이게 이제 뒤집는데 효과까지는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대의원 투표가 좀 영향을 한 5% 정도 ARS 투표도 할 그렇죠. 거다고 보내요. 전체 100%에 5% 정도. 선거 어려워요. 그래도 지난 당대표 선거에 비해서는 뭐 지금은 이제 저는 오히려 대표님 선거 기간 동안을 그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비전 제시에 조금 더 이렇게 오늘처럼 비전 제시를 더 많이 해주시는 게 각 지역을 돌면서 그 지역에 대한 비전 제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으시잖아요. 우리 이번 당대표 선거를 통해서 그 전국에 다니시면서 그 지역에 대한 비전 제시들 뭐 지금 이제 대구 경북은 제가 며칠 전에 다녀왔는데 여기에서 가장 힘들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특히 제가 경산을 가니까 경산에만 대학교가 13개랍니다. 대구에서 옮겨간 그래서 거기에 20대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요? 자기들은 그런 장점들을 좀 활용해줘서 좋겠다. 우리 경산을 대구 경북에 어떤 경산 우리 위원장이 여성 김기현. 네네 김기현 위원장님. 그래서 여기를 아유 감사합니다. 약과 좋아하는데. 그러세요? 네. 거기를 전초기지로 좀 삼아달라 이런 이제 부탁의 말씀도 있었는데 본인들은 그러면 강연의 기회, 좀 젊은 사람들에게 여기 민주당에 대한 이미지를 좀 제고하고 하면 여기서 3%포인트, 5%포인트 올리면 지난번 우리가 따라가지 못했던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오늘은 뭐 다른 분이 그 용어를 쓰긴 했지만 김대중 대통령님의 동진 정책을 다시 이재명식으로 좀 써달라. 만나면 꼭 좀 전해달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차에 탄 김에 굉장히 좀 뭔가 좀 울림 있는 이야기였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요는 어쨌든 이번 이제 한 달여 기간 동안 전국을 다 다니실 텐데 이제 부울경 다음 주에 돌고 충청권 도시고 호남권 도시고 올라와서 서울 경기를 하시는데 여기에 이제 당대표로서 이런 것도 있지만은 대한민국에 대한 비전들 그다음에 이제 청년들에 대한 비전들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한 1분이라도 가미가 좀 되면은 좋겠다. 그러면 그것을 들은 그 지역의 당원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설득하는 도구로 쓰기도 하고 우리 당의 방향을 좀 근데 듣기도 하고 워낙 많이 모이니까요. 대표님 연설은 다들 귀 기울여서 듣고 뭐 각종 대안 채널들로 나가고 있으니까 이게 하나의 대한민국의 방향을 제시하고 희망을 주는 어떤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강원에서 하시는 거를 보고 제가 진짜 저거다 그랬어요. 저거다. 이번 전당대회도 마찬가지인데 앞으로 대표께서 되셔서 여의도 정치 안에 머물지는 않으실 거 아닙니까 이제. 그래서 지역들을 조금 다니실 기회가 있다면 저런 형태로 만나시는 것도 참 좋겠구나. 그러니까 이거 위기가 기회인데 네. 저는 아예 그 태생이 그래서 그런지 일상적 기회는 저한테 잘 안 주어져서 저랑 비슷하시네요. 원래 그게 비주류가 원래 네, 저도 그래서 워낙 기회가 주어지는 집단을 주류라고 하지. 네.
기득권 주류인데 어제 뭐 비주류였으니까 그래서 순수한 기회는 잘 안 주어지고 어제 상황은 닥치는데 그 상황 속에서 유리한 점을 뽑아내면 기회잖아요. 그렇죠. 불리한 점을 제거하면 유리한 점만 남으니까 그게 기회가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경기 침체 이게 정말로 기회거든. 우리가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원래는 경기 침체기는 정부로선 기회입니다. 원래 이게 일상적 상황에서는 바꿀 수가 없어요. 바꾸는 데는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저항이 있어서 일상적 시기, 좋은 시기에는 개혁을 못해요. 근데 개혁을 안 하고 살 수는 없거든요. 끊임없이 변화에 적응해가면서 바꿔가야 살아야 되는데 그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겨울 같은 데입니다. 한여름 봄에 어떻게 바꾸세요? 그렇죠. 가을 못 바꾸거든요. 겨울 위기 때죠. 잠시 쉴 때. 정부 차원에서는 이런 경기 침체기 아니면 대외적 위기가 닥칠 때 이럴 때 사실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남에 시장 처음 당선됐을 때 아주 부정부패하지, 예산 부족하지, 돈 막 써가지고 빚덩이지. 그랬죠. 이게 이제 그냥 일상적 행정을 하려면 완전히 뭐 이미 끝나면 욕만 먹고 끝나는 거야. 너 뭐 했어? 우리 빚 갚느라고 고생했는데 와 그런 거 안 들리는 거지. 야도 한 게 없잖아. 아 이렇게 해서 못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지. 근데 그럴 때는 과감하게 우리 돈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충격적인 방법으로 모라토리엄. 그래도 요건 막 바가지는 없지만 사람들이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기존에 있는 막 운동부 해체하고 이래도 눈물 흘리고 항의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해서 수용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산 구조 조정해서 2, 3년 만에 좀 빨리 복구하고 다시 뭐 운동부 다시 창단하고 이러는데 이 지금 경기 침체기이기 때문에 경제 구조를 바꾸는 거나 아니면 국민들한테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수용할 준비가 돼 있어요. 이때가 개혁식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산업체제 중에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그런 산업들이 지금 위기를 겪잖아요. 그렇죠. 미안하지만 그 사람들이 다른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보조해주고 교육해주고 지원해주면서 빨리 빼고 거기를 바꿔버려야 돼요. 이럴 때가 그 정말 사양 산업들 구조조정할 때입니다. 그래야 그게 거기 종사하는 사람도 희망이 생겨요. 근데 이 상태에서 천천히 계속 죽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그거를 저도 워낙 비주류 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저는 그 비슷한 표현으로 빨간 신호등 이론이라고 합니다. 차가 빨리 달려야 될 때하고 조심해 달려야 될 때를 신호등이 빨갈 때는 그 앞에 빨리 먼저 가 있는 게 좋고 파란불이 있을 때는 언제 빨간불로 바뀌는지 모르니까 조금 조심해서 달리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좋은 표현이죠. 그래서 지금도 경기 침체가 심각하고 사람들이 희망과 꿈을 잃어버리고 있을 이때가 그러니까 이런 꿈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걸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걸 수용할 준비가 돼 있어요. 힘들어도. 맞는 말씀입니다. 산업 구조조정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우리가 지금은 돈이 없지만 우리가 한 10년 5년 또는 20년 후에 그때는 상황이 좋아질 테니까 좋아지게 만들기 위한 여자를 미래에서 땡겼으면 국채도 발행을 해서 지금 구조조정을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그 핵심이 이 에너지 산업입니다. 피해야 한다고 되지 않잖아요. 지금은 어렵죠. 화석연료 그냥 석유 쓰면 되는데 이거 안 쓰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려면 왜 해야 되는데 뭐 저항하지. 그러나 우리가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새로운 더 나은 상황이 될 수가 있다 라고 설명하면 수용하거든. 아까 오다가 아마 영주 지날 때 그걸 못 보셨을 텐데 저는 사과밭을 유심히 들여다봤거든요. 도로가에 있는 사과밭에 새
묘목을 잔뜩 심어놨는데 그 밑에 보면 이만한 둥치에 네. 이만한 둥치에 옛날 나무를 잘라 두은 적이 있어요. 옛날 사과밭이었어요. 네. 근데 사과나무를 베고 조그마한 묘목을 딱 중간에 심어놓은 거예요. 아직 사과가 안 달리지. 네. 네. 지금은 수확을 못하지만 그 늙은 소나무, 저 늙은 사과나무는 사과가 달리긴 달리는데 요만한 거 능금 같은 게 달린단 말이야. 네. 상품성이 없어. 소목이밖에 못해. 소목이. 네, 그런 투자가 좀 있어야 되는데 국가가. 그게 지금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할 때인 거예요. 이게 예상 규모가 예를 들면 수십조 또는 100조 이상이 들 수도 있는데 그걸 해놓으면 그걸 이용해서 사람들이 온 산간에 또는 해안가 이 버려진 어촌 네. 이런 데서 태양광 또는 풍력 발전해가지고 전기 생산해서 공급하면 먹고 사는 길이 생기잖아. 그냥 그것까지만 해주면 돼요. 그냥 단자를 꽂을 수 있게. 네. 사실 100조가 들던 몇십조가 들던 그거를 투자를 하는 단계에도 일자리 창출이나 여러 가지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거기서 일자리 생기지, 산업 전환되지. 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제일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지방 소멸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됩니다. 인구가 적고 땅이 넓을수록, 즉 소멸 위기가 심한 지역일수록 가능성이 더 많은 거예요. 네. 그렇죠. 서울 도심에서 어떻게 재생의 미지를 생산하겠어요? 그런데 저기 막 영광, 영천 뭐 이런데, 이런 데가 진짜 기회가 없는 거죠. 전기만 꽂아주고. 그걸 지금 해야지. 당장 일자리도 생기고. 보고 싶습니다. 그런 게 벌어지는 거 지금 해야 될 일인데, 하여튼 이거를 하기로 결정만 해도 그렇죠. 경제에 엄청난 신호를 줄 거고, 네. 그게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겠죠. 그리고 사람들은 투자할 거고 준비할 거고, 그 준비하느라고 일자리도 생기고. 요즘 이제 학생들 만나면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가장 많이 듣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국가 자체가 미래의 희망이 없으니까요. 국가가 계획이 없어.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가야 되겠다는 방향 제시가 없으니까 다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재생 있는 사회로 가자. 그리고 고부가가치 사회로 가자.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그 사회로 가자. 그러니까 이 최저임금 문제도 사실 그런데, 최저임금을 차별을 두자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저기 경상도는, 전라도는 더 낮게, 네. 수도권은 더 높게. 그 차등을 둔 게 무슨 최저임금이야. 그건 적정임금이지. 네. 그건 지역에 따라 적정임금은 다를 수 있지만 이 나라의 최저임금은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 최저임금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면 최저임금이 아니지. 이게 결국은 뭐냐면 마인드 자체가 최저임금이 높으면 생존할 수 없는 그런 경제활동을 유지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 국가가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국가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압박을 해서 많이 벌고 많이 쓰는 사회로 가도록 해야지, 적게 벌고 적게 쓰는 사회로 남아있자고 하면 이 사회 전체가 퇴조하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리더가. 저는 약간 요즘 사회를 보고 있으면 약간 꿈을 꾸는 것 같아요. 꾸는 것 같고, 이게 정치를 직접 저희가 이제 현실 정치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뭔가 좀 몸부림치고 하는 것들이 결과로 이렇게 조금씩 그래도 나오곤 있는데, 이게 다시 돌아가서 또 이제 정부에서 하는 거,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걸 보면은, 야, 저 사람들은 진짜 대한민국 사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아이랑 둘째 아이가 이제 대학생인데 얘네들이 어느 날 와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둘째 아이가 그랬던 것 같아요. 아빠, 이 나라 대통령은 저렇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요? 네,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물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지. 안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게 큰 문제지. 근데 그 이야기를 요즘 남자 20대 대학생 제 아들 또래 친구들이 모여 산다는 거예요. 그런 인식이라도 하니 다행이네요. 네. 그래도 희망이 있으니까 힘내십시오. 그래서 뭐 모두가 힘을 내야지. 네. 민주당도 바꾸고, 근데 진짜 나라도 바꿔야지. 당대표 하시고 하는 동안에서 많은 변화를 이끌어내셨어요. 제가 볼 때는. 아직은 뭐 많이 부족하죠. 그래도 희망의 단초들이 좀 생겨나는 건 있어요. 네. 당의 작품이 바뀌고 있어요. 당의 문화가. 네, 맞습니다. 처음 입당했을 때하고도 지금도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원래 민주당도 대중들이 보기에는 기득권 정당이라 네. 기득권자들 중심으로 의사결정하고 정치 신인들은 거기 줄 서고, 그러니까 정치가 민주당 정치나 국민의힘 정치나 다를 바가 없어서 그렇게 보일 수 있죠. 똑같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제 좀 다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계속 가야지. 네, 뭐 당원대회 끝나고 나서 뭐 보면은 저희가 어떤 것들을 뭐 바꿨는가 이런 게 좀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벌써 다. 네. 아유, 저희 때문에 쉬지 못하고 오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니요. 별 말씀을. 네. 다 좋은 분들인데 감사합니다. 선전을 기대합니다. 예, 한번 좀 더 빛을 올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몇 번이에요? 제가 기호 7번입니다. 7번. 네. 그러시구나. 7번을 표현할 게 없어요. 저희는 보이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7번. 그 힘들겠어. 네. 이럴 수도 없고. 네. 7개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네, 하면 7번. 7자니까. 네. 그것도 방법이야. 네. 아유, 식사도 못 하셨는데 네. 기운 내시고요. 이따 뵙겠습니다. 네. 파이팅. 네.